오늘은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회 이혜훈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에서 15년째 기자를 하고 있는 이혜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7년에 입사해서 사회부, 국제부, 그리고 산업부에 좀 오래 있었고 이제 문안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15년 동안 기자로 일하시면서 이제 국내외 최정상에 선 5,000명 정도 만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만난 분들을 이제 뭐 카카오톡과 휴대폰에 저장된 분들과 인터뷰한 분들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이 책이 일의 법칙,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게 요즘 투자도 좀 안 좋잖아요. 환경이. 이럴 때는 확실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원화책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화를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거를 지금 이제 물을 타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원화책을 하려면 일을 잘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되게 발은 디디고 있어야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뭐 이직을 해서 로켓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나의 이제 네임 밸류가 쌓이면 독립도 할 수 있고 많은 건 뭐 투자도 할 수 당연히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아기곰 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종잣돈을 뭐 할 수 있지만 나의 약간 일을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고 이게 약간 어렵고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사회에서는 불안정할수록 내 본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이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5,000명 이러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공통점을 조금 발견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51가지로 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약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갖고 있는 공통점이긴 했는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 조금 나누긴 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쓴 제가 1번에 썼던 게 바로 얼리 억세스 법칙인데 완벽함보다 속도다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일단 되게 행동이 빠르세요. 일 처리가 빠르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시작부터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완성부터 하세요. 이게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약간 지금 사업 준비만 몇 년씩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이 일단 나와야 뭐 약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시작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만났던 벤 카스노카도 일단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고 했더니 누구예요, 이분은?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 구루라고 불리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7살 때부터 이제 계속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강연을 많이 다녀요. 네, 그때 와. 이제 건볼부터 팔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많이 이제 사업하는 거를, 그리고 컴퓨터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 컴퓨터 선생님한테 자기가 컴퓨터에 재능 있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 정부의 주 정부가 하는 민원 서비스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개발을 해서 그거를 주정부 납품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돈을 엄청 번. 그리고 계속 그 리드 호프먼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서 책도 냈었고요. 연결하는 인간으로 책도 냈었고, 그 리드 호프먼도 되게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되게 강연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쪽 흔히 말하는 마피아들, 실리콘밸리 마피아들 이제 막내처럼 이제 하면서 같이 투자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책도 다니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세요. 6살인가 7살 어리신데 제가 봤을 땐 더 어렸었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되시냐 그랬더니 일단 시작부터 하라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막 허락부터 구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용서를 구한다. 그렇구나. 일단 일부터 해라. 약간 이렇게 유부남들이 물건 살 때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스타일이시고, 뭐 도티도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스노볼처럼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시고, 제가 책 처음에 쓴 장루이민 욕장님도 일단 속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그 하이얼이라고 중국 백색 가전 냉장고랑 세탁기 되게 많은 분인데,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일단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 속도부터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으면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냐 했더니, 그럼 다른 신제품을 내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남들이 따라오게 하는 신제품을 계속 내면 어차피 시장은 선점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하이얼이 되게 간단한 걸 많이 만들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제 뭐 안방에 놓는 작은 와인 냉장고, 그리고 1인용 세탁기인데 위에를 책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자취를 했었는데 사실 자취방에 되게 가전제품이 다 너무 크잖아요. 다 그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누가 따라할 것 같으면 다른 거 만드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되게 이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다 만나서 했던 게 잠깐 얼리 억세스 법칙이란 걸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얼리 억세스 버전이라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IT에 보면은 저도 게임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미리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걸 출시한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마니아들의 왜 평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버전을 내는 약간 그러면서 왜 개발비도 획득을 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기여를 한 거에 좀 더 애착을 느끼니까 더 성공을 하는 그런 버전이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가 제가 얼리 억세스 법칙이라고 처음에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약간 속도가 완벽함보다 중요하다. 제가 나중에 책에는 지연 효과에 쓰긴 했었는데 그 에어비앤비에서도 사실 이렇게 세 분 창업자 중에 네이선 지크를 만났었는데 거기도 약간 비슷하게 썼던 게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했을 땐 되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전을 했는데 그때 자기들은 좋았던 게 이제 피드백을 고객들한테 받아서 그때그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할 때 되게 좋았던 게 자기는 엔지니어고 2명의 창업자들은 디자이너니까 우리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모든 일이나 사실 사업이나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그럼 일단 만들어 놓고 일단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수정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보면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이제 확신이 있으시면 이제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권위자 편향이라고 저는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이렇게 마윈님이 그때 저 연설에서도 하시고 저희 회사 인터뷰에서 하셨던데 자기는 오히려 미쳤다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미쳤다는 말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좋다고 하면은 모두가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성공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시고 이사도 셰프 회장님은 제가 이제 별장 가서 뵀을 때는 이분이 캐나다 원래 출신이시고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 자기가 원래 캐나다 첫 호텔 자체는 이제 모텔 정도 이제 작은 거를 캐나다에 만드시고 지금처럼 럭셔리 호텔을 시작하는 걸 런던에 만드셨는데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런던에는 럭셔리 호텔들이 많으니까 굳이 왜 또 내냐 그리고 캐나다 사람이 약간 뭘 한다고 내냐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어리석은 캐나다인이 약간 런던 와서 돈 다 날린다 그때 그리고 런던 호텔들이 다 에어컨도 없는데 본인은 이제 출장을 가면은 이제 북미 사람들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동문 이런 것도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은 다 이렇게 어리석다 그랬는데 본인은 오히려 나는 북미 사람들 출장인들만 대상으로 해도 장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이제 불편함을 개선하는 호텔을 만들면 먹힐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밀고 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정보 편향에 썼었는데요. 이제 뭐 김소희 창업자 스타일난다 이제 로열에서 6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유명해졌고 이번에 아예 이제 CEO 자료도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책 냈다고도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정말 처음에 지금 스타일난다를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동대문에 놀러 갔다가 원래 워낙 옷 입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그냥 트위드 자켓 하나를 샀는데 친구들이 이쁘니까 팔아봐 이래가지고 옥션에 올렸더니 그게 3만 원짜리가 8만 원에 팔려서 하나 더 사보고 그럼 또 팔리니까 그래서 그냥 몇 개 팔다가 이제 좀 여러 개 팔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사이트를 작게 만들고 나중에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초기에는 본인이 옷을 사고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약간 가내승훈처럼 하다가 지금처럼 회사가 큰 건데 저한테 그 사부작 하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치지 않고 일을 사부작 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이렇게 일을 키울 때도 괜히 큰 자본 막 투자 받아가지고 일을 크게 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자본과 가지고 있는 그거에서 조금씩 벌려보고 그래서 속옷 사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수트 그러니까 수영복 사업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부작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되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공한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저한테 부족하다고 느낀 게 충동 조절이었는데요. 네. 제가 충동 조절에 사실 메인 케이스를 페이커 선수로 썼어요. 다른 분들도 다 충동 조절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분을 쓴 건 가장 어려서 원래는 술, 담배 안 좋아하고 원래 갖고 싶은 거 없고 막 약간 원래 먹고 싶은 거 잘 없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제일 많이 버니까 뭐 그 정도 돈 내고 그래서 용돈이 20만 원이고 약간 뭐 2-30만 원 정도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약간 그래서 사실 뭐 이분들은 인터뷰한 분들은 아니고 박진영 씨도 제가 그때
일본 언론에 난 걸로 기사를 쓰긴 했지만 뭐 정말 매일 같은 루틴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언론이 되게 놀랐었잖아요. 뭐 유재석님 같은 경우는 저녁 약속 잘 안 잡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시고, 손흥민 씨는 제가 인터뷰 하려다가 함부르크 SB 시절에 실패를 했었는데, 사실 인터뷰 실패한 것도 이분이 자기의 이제 충동 조절,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 한두 시간 전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제가 인터뷰를 잡고 갔는데 한국 기업의 기자 간담회랑 뭔가 일정이 엉켜버려가지고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니까 이분이 안 해요. 네,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지정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아쉬웠지만 결국은 그런 자기 관리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워낙 저도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이분들을 만날 때는 제가 일에 대한 책을 쓸 때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이렇게 몰라서 찾아봤더니, 피터 홀린스 작가가 쓰는 자제력 수업을 보면 흑수저 출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제력을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보상을 주면서 66일 동안 지속을 하면 자제력이 키워진다. 제글치 부인이시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도 하신 수지 윌츠는 뭘 하고 싶을 때 좀 참으면,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뭐 10분 후, 10일 후, 뭐 10년 후를 생각을 하면 좀 참을 수 있다.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때 방탄소년단 담당을 할 때 제이홉이 그때 막 말하는 거를 제가 브이로그에선가 막 봤는데, 이제 그분이 야식을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먹으면 못생겨질 거고 사진도 잘 안 나올 거고 그럼 팬들이 날 싫어할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는데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 또 연임을 하셨던 이제 별명이 대표이사로 불리시는 차석용 헬스생활건강 부회장님도 술, 담배 전혀 안 하시고 유명하시고요. 이제 거의 일본 기업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일본 전산의 나가무리 시게노부 분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에서도 춘추항공의 왕장원 대표님은 아예 골프도 안 치시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사시던데,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가서 뵀던 돈페리뇽의 이제 가장 높은 분인데, 이제 셀럽 마스터라고 하는데, 뱅샹샤프롱 분도 여기가 와인을 마시는 게 업인 직업이잖아요. 거의 돈페리뇽 같은 술을 물처럼 마실 수 있는데도 너무 모델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약간 저희가 시음을 할 때 비싼 술을 마실 땐 전 아까워가지고 못 뵀는데 이분은 딱 맛만 보고 뱉으시고. 아, 그래요? 네, 원래 테이스팅 할 때는 사실 맛만 보고 뱉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자제가 되시는구나. 자제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책을 쓰고 나니까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시간 관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실용적인 부분에서 저도 약간 도움을 받고자 했었는데,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런 책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책 쓰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말 좀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김진수 변호사님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인터뷰를 지방대 출신의 최초로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물론 부산대 훌륭한 대학이긴 하지만 기계공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대가 아니신 거예요.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시고 심지어 CPA를 통과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계과에서 연수 같은 거 수련을 받으시면서 네, 실습이 엄청 많대요. 네. 실습을 엄청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CPA를 통과를 하시고, CPA를 통과를 하면 군대를 약간 회계사 이런 걸로 간다고 하시던데, 네, 맞나요? 그 약간 그 하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하면서 거기서 또 틈틈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법공시에 패스를 하시고 연수원 가셔가지고 1등을 하신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부를 틈틈이, 그것도 법대를 나오신 게 아니니까 완전 그렇죠. 처음 보는 공부를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시냐. 정말 법대인 친구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오히려 시간이 짧아서 주어진 시간이 잡아서 매너리즘이 안 빠져서 딱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공부를 할 때는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이분이 일과 공부를 병행을 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딱 스톱워치를 켜놓고 딱 시작하기 전에 켜놓고 자기가 약간 정신력이 집중이 흩어졌다는 생각에 바로 껐대요. 저희 약간 일할 때도 저도 그러는데 타이핑만 치고 있을 때도 있고 공부할 때 그냥 줄만 긋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껐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그걸 조금씩 늘려가지고 10시간까지 채워봤더니
이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약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동구 BP 인턴스트리 회장님은 계획표를 다 10분 단위로 쪼개신대요. 그래서 10분 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고 하나의 일을 처리하고 그러시는데 이건 다른 글로벌 CEO 회장님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분이라고 하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그냥 그분들은 왜 너무 미팅이 많으시잖아요. 미팅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스케줄을 15분에서 2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옮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약간 제안을 할 때 사실은 콜드메일을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콜드메일을 보내면 아예 제목에 넣었어요. 20분만 만날 수 있냐? 그냥 아예 15분만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만난 분들을 이렇게 저랑 처음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깊은 인터뷰를 해볼까요? 하면 그분들은 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만 잠깐 내주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서면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대면이 필수라 잠깐만 내주세요. 이러면은 대부분 비자 뵙고 나면 이제 다른 일정까지 갈 때 그럼 차에서 마저 얘기할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아니면 저녁 잠깐 뭐 샌드위치 먹으러 갈 건데 먹으면서 얘기할래요?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스케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쪼개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짧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스톱워치 켜놓고 3분 양치질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진해조례님이라고 이제 와인 마스터라고 이게 전 세계 이제 400명 있는 분인데 애 넷에 본업은 기자고 칼럼리스트란 부업은 있으시면서 와인 마스터 공부를 하셨는데 그 와인 마스터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대학 공부 같은 거여서 대부분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준비를 한대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이분도 틈틈이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본인은 그때 애가 지금은 커가지고 괜찮은데 애가 어릴 때 공부를 한 거여서 엑셀로 관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이제 전 아직 애를 안 낳아봤지만 이렇게 이분 말로는 애가 어리면은 그 나이대별로 해줘야 될 게 다 다르대요. 먹여야 될 것도 다르고 학교 보낼 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먹여야 될 것도 다르고 애들 어디 어린이집 보낼 때 싸줘야 될 준비물도 다르고 먹여야 될 것도 다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업이 여러 개시니까 마감해야 될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뭐 남편분도 가정주부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에는 본인의 직무를 쓰시고 세로에는 이제 시간을 쓰셔가지고 다 적어놓고 이걸 빠뜨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다 할 수 있어 있더니 정 안 되면 이제 잠을 줄이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해놓으면 적어놓으면 그냥 지우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했다. 저는 아직 엑셀로 관리할 정도까지 바쁘진 않아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랑 얘기할 때 저희가 했던 게 쓸데없는 잡다한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낭비되는 시간 별로 없다라고 하셔서 이런 걸 없애야겠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건데 누가 부작위 편향이랑 행동 편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건 뭐죠? 부작위 편향. 부작위 편향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나영석 PD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다 해보잖아요. 자, 이상하게 최근 작년에 써가지고 사실은 원래 1월 발매 목표여가지고 작년에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만나는 분들도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이상하게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얘기를 하는데 연상훈 감독님 제가 최근에 인터뷰하는데 그분도 약간 부작위 편향을 이렇게 이기시는 분이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아니요 연상훈 감독 그 지옥. 지옥인가요? 네, 이번에 그 괴이도 하시고 그 옛날에 부산행도 하셨고 지금 영화 정의의 그 강수영 감독.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 만화도 그리셨어요. 부산 그 서울역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뭐 영화 드라마 지금 OTT도 뭐 넷플릭스, 티빙 심지어 만화도 이제 같이 최규숙 작가랑 그리시는데 그것도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다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다 하시냐 했더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저것 일단 다 해봐야지 자기가 이걸 빨리 접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반도 때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반도가 완전 영화 시스템에서 영화관 시스템에서 만든 건데 코로나라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 너무 약간 반도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힘들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걸 사실 저희 보면 코로나 시기에 되게 많이 바뀌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산업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않는 게 이제 부작위 편향이고 행동 편향은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이제 행동 편향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열심히 하라는 거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누가 구분하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귀찮기도 하고 괜히 했다가 실패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성에 먹칠할까 봐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작위 편향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이기고 해야 하는 거고 행동 편향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불안하면 계속 하는 거. 이게 행동 편향.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본인들이 약간 그건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약간 민망한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렇게 딜버트의 법칙이라고 스콧 아담스 네. 작가의 딜버트의 법칙을 만든 이제 만화가님인데 그분이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장인이나 일하는 분들에게 이제 사연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만화로 그리시고 이제 그 책 내시는 건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런 일의 법칙으로 시작을 하고 저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직도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혹시 뭐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 이렇게 메일이나 이렇게 제 인스타 뭐 DM으로 보내주시면 또 제가 지금 계속 잡혀있는 인터뷰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고민을 약간 그냥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사실 책을 보면 거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제 반성이에요. 제 반성을 이제 다른 성공하신 분들에게서 이제 비법을 찾는 이런 과정이어서 같이 그런 과정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속도, 충동 조절, 시간 관리 어떻게 보면 51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네요. 나머지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책의 내용으로서 48가지를 파악해 보시면은 또 일도 잘하시고 또 성공하시는 인생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저자님 끝으로 혹시 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게 저거였어요. 이메일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또 계속 이제 그러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만나실 테니까 또 2부, 3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면으로 계속 기다려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에 이혜훈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